도망쳐서 도착한 곳에 낙원이란 있을 수 없어. 도착한 곳, 그곳에 있는 건 역시 위키 뭐야? 위키피디어의 스카이러너입니다. 위키 스카이러너입니다. 많은 분들께 오랫동안 사랑받았던, 아니 받고 있는 명작 판타지 만화 불멸의 용 베르세르크. 베르세르크라는 이름 그대로 광전사, 판타지 중세의 가상월드를 배경으로 한 주인공 가치의 처절함을 느낄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스토리, 그리고 그 스토리를 잘 뒷받침해주는 엄청난 퀄리티의 작화로 오랜 그리고 많은 팬층을 갖고 있는 작품이죠. 특히 가치의 희로애락이 모두 담겨있는 황금시대 편과 단편이지만 인상 깊은 액션이 돋보였던 로스트 칠드런 편 등은 각종 명대사로 이 만화를 모르는 분들께도 잘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등짝을 보자. 만화 베르세르크는 1989년 첫 연재 후 무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어져온 장수 시리즈이기도 한데요. 시리즈가 계속되면서 다크한 판타지에서 좀 밝은 풍으로 그 분위기가 바뀌기도 했고, 또 액션씬 이상으로 정직컷에 쏟는 정성이 더 많아지면서 만화가 아니라 화보인가? 연재 속도가 느려지는 등으로 인해 중도 이탈한 팬층도 생겨났지만요. 비슷한 시기에 오랜 연재 작품들이 지금 현재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형태로 그 퀄리티를 유지해온 것은 참 대단하다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다만 이제 겨우 스토리 후반부에 접어들었나 싶었던 2021년 5월 원작자인 미우라 켄타로님의 사망으로 인해 54년 동안 독신으로 만화만 그리다 사망했다. 이제 완결은 볼 수 없는 건가? 베르세르크의 팬들을 안타깝게 만들기도 했는데요. 그런 중 다행히 2022년 6월 원작자의 결말을 그대로 존중해 연재를 이어가겠다는 출판사 발표가 이어지며 베르세르크는 다시 현재 진행형 코믹스가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베르세르크의 관련 상품, 굿즈, 미디어, 피규어, 음악은 포세스를 들으시면 되고요. 게임은 저 드림캐스트용 천년제국의 매 상실화에 장을 하시면 되고, 베르세르크 무쌍 같은 거 말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 곁에 언제나 두고 소장하고 감상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피규어는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제품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베르세르크 피규어, 그 중에서도 주인공 가츠 탑10 시작해보도록 하죠. 10위 퍼스트 4 피규어 가츠. 유명한 비디오 게임과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을 활용한 고정 포즈, 스태츄 피규어를 주로 다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피규어 제조사 퍼스트 4 피규어. 베르세르크 피규어로는 주인공 가츠와 해골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가츠 피규어는 1대4 쿼터 스케일이라는 존재감 있는 사이즈, 원작 그대로의 박력을 느낄 수 있는 가츠의 공중배기를 그 부유감까지 전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할 수 있는 피규어죠. 다만 양산 페인팅은 좀... 등짝이나 보자. 9위 아트 오브 워 검은검사 가츠 탄생제의 장. 베르세르크 피규어를 이야기함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회사, 바로 일본의 피규어 제조사 아트 오브 워입니다. 무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물론 다른 작품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거의 다 베르세르크, 그 중에서도 최근 10년 동안은 그냥 아트 오브 워는 베르세르크다, 베르세르크 전문 피규어 제조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그들의 초기 작품인 검은검사 가츠 탄생제의 장. 지금 가츠 피규어 하면 가장 많은 분들의 뇌리에 떠오르는 그 모습, 거대한 검 드래곤 슬레이어를 어깨에 딱 걸치고 있는 가츠의 모습을 형상화, 그 기준점을 세웠다라고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원작 가츠와 살짝 다르긴 하지만 납득할 수 있는 얼굴의 천산 조형, 크기가 다소 작긴 해도 조형의 샤프니스와 페인팅, 완성도 등등이 모두 20년도 지난 제품이지만 지금 봐도 참 정성스럽게 만들어져 있음을 느낄 수 있죠. 이 제품 이후에 아트 오브 워는 그 재질을 바꾼다거나 망토를 바꾼다거나 기타로 이것저것 여러 다른 가츠 피규어를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 제품을 등가하는 가츠는 없었습니다. 20주년 광전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8위 개코 검은검사 가츠. 베르세르크와 관련한 여러 조형들로 유명한 원형사 헤드롱의 조형을 피규어 제조사 개코에서 상품화한 제품입니다. 원작 그 초반부 시니컬한 가츠의 모습을 꽤 잘 만든 서로 다른 두 개의 헤드,
아트 오브 워 검은 검사의 포즈를 기반으로 원작 로스트 칠드런 버전의 아머 형태를 하고 있죠. 팬츠와 어깨 아머 등의 디자인이 서로 다릅니다. 또 이 바닥의 풍뎅이와 사마귀 팔 역시 원작 로스트 칠드런에 등장한 사도 몬스터들이기도 하죠. 1:6 스케일로 사이즈까지 크다 보니 아트 오브 워 검은 검사 가치의 상위 호환이 되는 건가 싶었지만 묘하게 큰 헤드, 또 좁아 보이는 어깨가 단점입니다. 7위 아트 오브 워 참격. 베르세르크의 전문 피규어 제조사 아트 오브 워. 그중 참격이란 이름의 제품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나온 검은 검사 가츠 참격, 그리고 2010 광전사를 기반으로 헬멧과 페인팅을 손본 제품이 바로 이번에 참격 스태츄죠. 펄럭이는 망토에 역동적인 조형과 함께 가츠의 대검 드래곤 슬레이어를 강렬하게 내리치고 있는 포즈. 블러드 버전의 경우는 아트 오브 워의 최대 강점 중 하나인 검과 갑주에 묻은 리얼한 피해 표현을 감상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베이스는 단순하지만 깔끔한 블랙 밑판에 성벽을 연상케 하는 섬세한 표면 질감을 살리고 있는 게 JND 스튜디오에 영향을 주었다고도. 여기서 좀 더 거대한 사도 베이스, 검을 내려치는 게 아니라 찍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싶다면 2020 광전사라는 베리에이션을 선택할 수도 있겠습니다. 6위 헤드롱 광전사. 수많은 베르세르크, 수많은 가츠, 또 수많은 광전사 피규어들이 있지만 아마도 아트 오브 워 20주년 버전과 함께 가장 널리 알려진, 또 가장 오랫동안 사랑받은 조형, 바로 이 원형사 헤드롱의 광전사, 일명 헤드롱 광전사입니다. 피규어를 정말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라면 이 베이스 길이를 좀 더 높인 월토 광전사라는 이름으로 익숙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원작 코믹스 28권의 모습을 테마로 하고 있는 이 제품은요, 날카로운 헤드 조형과 다이나믹한 망토, 구부정한 폭주 에반게리온 같은 세기말 감성을 담고 있는 포즈가 인상적이고요. 마치 늑대의 털을 연상케 하는 망토의 섬세한 표현력이 더해지면서 수많은 리페인터 분들께 특히나 사랑을 받았던 바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베르세르크 전문 제조사 아트 오브 워 역시 같은 포즈 광전사를 더 작고 더 비싸고 더 마르고 아무튼 그렇게 출시하면서 상대적으로 욕을 바가지로 먹기도 했지만 의외로 이 제품 원작 일러스트와 싱크로율은 헤드롱 광전사보다 좋기도 합니다. 싱크로만요. 같은 포즈와 비슷한 구성으로 최강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구스마일 팝업 퍼레이드 광전사도 등장하고 있죠. 5위 3A 광전사. 베르세르크를 좋아하는 분, 피규어를 좋아하는 분, 하지만 그중 액션 피규어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참 오랫동안 많은 아쉬움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베르세르크 피규어는 거의 다 아트 오브 워의 독점, 특히 고정 포즈의 스태츄 제품 중심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이죠. 물론 아트 오브 워 역시도 한때 액션 피규어를 내기도 했고 꽤 인기를 끌기도 했지만 그 시간은 너무 짧았고, 특히 대중적인 1:6 스케일의 12인치 액션 피규어는 퀄리티가 그런 액션 피규어 매니아 분들의 오랜 갈증을 피그마가 먼저 살짝 적셔 주었고요. 여기에 홍콩의 피규어 회사 3제로가 광전사 1:6 스케일 12인치 피규어를 통해 비로소 유저들이 만족할 만한 제품을 출시해 주었죠. 특히 이 제품 한정판이어야 하지만 비로소 진정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베르세르크라면 빼놓을 수 없는 블러드 웨더링 효과와 함께 추가 해골 투구, 그리고 무려 가치에 맨 얼굴 헤드가 한정판에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기존 같은 회사의 검은 검사 가츠 버전에 비해 한층 더 퀄리티 있다는 느낌이 드는 헤드의 퀄리티, 또 원작 일러스트의 느낌을 잘 살린 갑주의 질감 등등, 베르세르크라는 원작의 액션을 좋아하셨던 분들께는 유일한 최선의 선택지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4위 프라이먼 광전사 가츠 1:3 스케일. 전세계에 존재하는 라이센스 그 대부분을 거의 안 다루는 것 없이 다루고 있는 공룡급 피규어 제조사 프라이먼 스튜디오. 오랜 기간 동안 베르세르크 전문 회사인 아트 오브 워가 독점하다시피 한 베르세르크 스태츄. 하지만 이 프라이먼 스튜디오의 진입으로 인해 한층 더 다양한 제품, 다양한 스케일, 다양한 캐릭터들을 만나볼 수 있게 되면서 순수하게 베르세르크를 좋아하는 분들께는 또 새롭고 신선한 선택지라는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아트 오브 워와는 다른 프라이머 스튜디오 베르세르크 제품만의 장점이라면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통일성. 제품마다 스케일 차이가 없고 디자인에 기본적인 유사성이 있다. 이건 3D 모델링 기술의 발전 덕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2번은 바로 스케일입니다. 특히나 1대4 쿼터 스케일 이상 제품으로 출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대형 1대3 스케일 제품들까지 다루고 있다는 점이 장점이죠. 특히나 프라이머 베르세르크 제품군은 쿼터 스케일조차도 웬만한 1대3 스케일을 압도할 정도의 사이즈인데, 그런 프라이머의 1대3 스케일, 정말 존재감 있는 베르세르크 콜렉터블, 가츠를 원하는 분께는 이 이상의 선택지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1대3 스케일 가츠는 검은 검사 버전과 광전사 버전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검과 바디의 좌우 균형감, 하체의 포즈와 베이스의 구성 요소까지 풍성한 광전사 버전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헤드의 언리시드냐, 박력의 레이지 버전이냐는 각자의 선택에 따르죠. 3위, 아트 오브 워 20주년 광전사. 여기부터는 베르세르크 피규어의 3대 장, 순위가 큰 의미가 없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아트 오브 워 20주년 광전사. 베르세르크 피규어라고 하면 아마도 인지도에서는 헤드롱 광전사와 투탑을 다툴 유명한 피규어죠. 이름 그대로 베르세르크 원작 20주년을 기념하면서 2009년 등장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제품을 기점으로 아트 오브 워 한 차례 도약을 했다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2000년대 중후반, 당시 나오는 제품마다 좀 이런저런 욕을 많이 먹고 있던 아트 오브 워, 그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게 만들어준 피규어, 바로 20주년 광전사였던 거죠. 마치 비디오 게임 파이널 판타지가 스퀘어를 되살렸던 것처럼, 그래서 이후 아트 오브 워 제품에 대해 새로운 신규 팬들이 유입되게 만들었던 그런 제품이기도 합니다. 또 동시에 아트 오브 워 제품 중에서 유일하게 원형의 불법 복제와 판매가 판을 쳤던 제품이기도 하죠. 이전의 아트 오브 워 제품들과는 다른, 나름 빅스케일, 세기말 에바 감성의 슬림한 체형이지만 그걸 쭉 뻗고 있는 모델급 프로포션, 검을 크게 횡으로 베고 있는 포즈에서 느낄 수 있는 유니크함과 강력한 파워, 버전마다 조금씩 다른 역동적인 망토의 조형까지 20주년 광전사만 또 10년에 다르게 출시가 될 정도로 오랜 인기를 누렸던, 그러면서도 정말 소량 베리에이션만 계속 추가됨으로 인해 구매자분들의 가격 방어까지도 케어해 주었던 모범적인 콜렉터블. 딱 하나 빼면 단점이 없는 제품입니다. 바로 이거요, 이거. 2위, 프라이머 검은 검사 가츠 1대4 쿼터 스케일. 베르세르크의 주인공 가츠. 시리즈가 길어지면서 배드에스스러운 안티히어로급 인물에서 엄근진이 되기도 하고 미소년이 되기도 하는 여러가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프라이머 검은 검사 가츠는 이와 비슷하게 가츠의 여러가지 다중적인 매력을 동시에 담고 있는 제품이죠. 검은 검사 가츠 시절 보여주었던 이중적인 진지한 모습, 그리고 광기가 담긴 썩소를 동시에 담고 있는 헤드, 그 퀄리티는 가츠 관련 상품 중에서도 최고 수준입니다. 또 가츠의 대표적인 두 가지 포즈, 뮤지엄 포즈를 기반으로 검을 어깨에 걸친 형태, 또 지면에 검을 꽂고 있는 두 가지 베리에이션을 아트 오브 워는 이것을 과거 탄생제 가츠와 마군 가츠라는 각각의 제품으로 만들었던 바 있지만, 이 제품은 이 둘 모두를 하나의 제품에서 어우르고 있는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빼놓을 수 없는 가츠의 파트너 요정파크의 다양한 모습들, 또 진짜로 실제 강아지만한 크기의 가츠의 상징 어둠의 짐승, 베르세르크의 괴물들인 사도와 유령들까지 포함하고 있는 원포올 같은 베르세르크 피규어, 그 하나만으로도 베르세르크의 여러 재미를 즐길 수 있는 제품. 프라이머 검은 검사 가츠 쿼터 스케일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1위, 아트 오브 워 촉수선 1대4 쿼터 스케일. 네, 아트 오브 워 하나 둘 셋 무려 4번째 등판입니다. 그만큼 여러모로 탈도 많고 말도 많았지만 그래도 베르세르크 하면 역시 전문 제조사 아트 오브 워의 짬바는 절대 무시할 수 없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활발하게 베르세르크 제품을 만들고 있는 프라이머가 아트 오브 워, 마치 페라리와 람보르기니, 벤츠와 BMW, 현대와 아무튼 어떻게 보면 마치 라이벌과도 같은 느낌이죠. 프라이머 스튜디오가 후발주자로서 이제는 완성된 베르세르크의 디자인을 3D로 정교하게 계산해내고
캐릭터 하나하나의 재현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아트 오브 워는 베르세르크 원작 코믹스와 함께 성장, 특히 코믹스의 다소 과장된 극화풍의 느낌까지 그들의 상품에 담아내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헤드가 부족하거나 사이즈가 균일하지 않거나 할 수도 있지만 코믹스에서만 느낄 수 있었던 거친 날것의 그 선을 피규어로 가장 잘 전해주고 있는 피규어, 바로 아트 오브 워의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트 오브 워 제품들의 정점, 바로 이 촉수선이라고 말할 수 있죠. 특히 촉수선은 여러모로 주인공 센터피스적인 매력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가츠의 현시점 최종 형태인 광전사, 그 좌우 균형유와 비대칭의 미학이 동시에 적절히 묘사가 되고 있고, 대검, 드래곤 슬레이어를 어깨에 걸치고 있는 가츠의 가장 핵심적인 포즈, 여기에 그동안 아트 오브 워 제품들이 약간 부족했던 베이스가 볼륨감, 스토리의 서사, 가정 내 전시 효과까지 삼박자의 매력을 고루 갖추고 있기도 하죠. 원작 일러스트 그대로지만 베이스에 살짝 얹고 있는 손의 상호작용 역시 깨알같은 포인트입니다. 또 그동안 살짝 부족했던 볼륨감마저 1대4 쿼터 스케일이라는 사이즈업을 통해 채워주고 있기도 하죠. 가츠의 맨얼굴 헤드는 여전히 좀 그렇지만 그래도 아트 오브 워 중에서는 베스트인가? 헤드가 없어도 충분히 베르세르크 컬렉터블 1순위에 놓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제품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1위가 아닐까. 아트 오브 워 촉수선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베르세르크, 참 오랫동안 사랑받은 만화이자 애니메이션. 비록 아직 미완이지만 그럼에도 이 작품을 인생 작품으로 꼽는 분들이 많을 정도죠. 스토리, 작화, 철학, 여러모로 곱씹을 거리가 많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 곁에 두고 언제나 즐기면서 다시 한번 곱씹기 위해서는 피규어, 특히 오늘 소개한 10개의 피규어 중 무엇을 고르셔도 후회하지 않을 선택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지마! 기도하면 손이 놀잖아! 네 손에 쥐고 있는 그건 구독, 좋아요, 알림, 스카이러너였습니다. 위키, 구독, 좋아요, 알림. 고고고!